안녕하세요. 윤은영 선생님입니다. 이번엔 Chapter 2 문장 형식 두 번째 시작합니다. 유닛 1 이 형식과 오감 동사. 5가지 형식의 문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 형식 문장은요. 주어, 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가 필요한 문장이에요. 수식어도 추가될 수 있고요. 이 형식 문장의 대표 동사는 상태를 나타내거나 변화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감각을 나타내는 오감 동사 등이 있어요. 자, 상태 나타내는 동사는요. 뭐뭐이다, 비동사, 뭐뭐인 것 같다, appear. 또 머무르다, stay. 또 남다, remain. 또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는요. 뭐뭐가 되다, become, 자라다, grow, 어떻게 되다, turn, 마찬가지 뭐가 어떻게 되다, go 동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각 동사는 어떤 게 있느냐, 뭐뭐처럼 보이다, look, 어떻게 느껴지다, feel, 어떤 냄새가 나다, smell, 어떤 맛이 나다, taste. 뭐뭐처럼 들린다, 뭐뭐인 것 같다, sound 등등이 있어요. 그럼 문장 살펴볼게요. 그 잎들은 빨간색, 갈색으로 변한다, 가을에. 이런 문장이에요. The leaves turn red and brown in fall. turn 동사는요, 뭐뭐가 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 갈색이 된다. 이런 색깔로 변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세요? 변화를 표현한 거예요. 다음 문장은요, 음식이 썩었다. 왜냐면 내가 냉장고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The food went bad because I didn't put it in the fridge. go 동사도요, 뭐뭐가 이렇게 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go bad 하면은 썩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음식이 썩었다라는 뜻이겠죠? The food went bad. 그래서 여러분, 이 동사들 다음에 나타내는 보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 또는 형용사나 형용사구, 형용사절이 있어요.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어요. 조심하세요. 밑에 문장 볼게요. 그 음악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The songs are my favorite. 명사가 보어가 된 거예요. 그 아래 문장은요. 너는 조용하게 있지 않아도 된다. You don't have to remain silent. 자, remain, 남다라는 의미죠. 조용한 상태로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고요. silently,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2번, 감각 동사는요. look, feel, taste, sound, smell 등으로 형용사 보어를 가져요. 명사를 쓸 때는요. 전치사 like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아래 문장 보실게요. 그 약은 단 맛이 난다 라고 할 때 This medicine tastes sweet. 이 약은 맛이 난다, 달달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달달한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한 거죠. 아래 문장은요. 그 바위는 사람처럼 생겼다 라고 한 거예요. The rock looks like a person. 자, 보어를 쓸 때요. a person이라는 명사가 전치사 like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생겼다 라고 할 때 look like a person 이런 표현이 된 거죠. 그 바위 3인칭 단수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 look에다가 s가 붙었고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할 사항이 있어요. feel, taste, sound, smell 이 동사들이요. 동작을 나타낼 때는 명사인 목적어를 가져요. 그리고 이때는요. 이 형식이 아니고 3형식 문장이에요. taste가 맛을 보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맛 좀 봐봐. 이 스프 맛 좀 봐봐. 그리고 충분한 소금이 있는지 봐봐. 이런 얘기를 할 때요. 맛을 보다라는 동작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 3형식 문장이에요. 아시죠? 조심하세요. 아까 전처럼 달달한 맛이 난다 라는 2형식 문장이랑 3형식 문장은 달라요. 조심하세요. 이제 문제 풀게요. 다음 주어진 단어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골라 쓰시오. 1번 나뭇잎들이
갈색으로 변했다. The leaves of tree turn brown 하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2번은요. 그 바다에 있는 물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라는 얘기예요. The water in the ocean feels warm. 아셨죠? 4번 한번 볼까요? 네 친구들이 착하고 친절한 것처럼 보인다 해야겠네요. Your friends look nice and kind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죠? 나머지도 풀어보시고 이제 다음 유닛 갑니다. 유닛 2 삼형식. 여러분 삼형식 문장은요. 주어, 동사 쓰고 나서 뭐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입니다. 수식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고르시오는 아니에요. 명사 혹은 명사 상당어, 대명사 이런 애들이에요. 명사 상당어는요. 명사, 명사구, 명사절 명사의 의미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명사 상당어예요. 그래서 아래 문장 보시면 연구자들이 발견했다. 해결책들이라는 말은 명사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나는 네 헤어스타일을 좋아해 라고 할 때 네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두 단어 이상이 표현됐잖아요. 구예요. 명사구. 그 다음 문장은요. 그 사람은 네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어. 자, 네가 온다라는 주어 동사가 있는 대시 이끄는 절이에요. 아, 명사절이에요. 네가 온다는 것을 목적어 역할을 했고요. 아셨죠? 자, 제가 지금 노란색 표시한 애들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럼 영어 문장 읽어볼게요. Researchers found the solutions to the problem. 연구자들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발견했다. 그 다음은요. I like your hairstyle. 나는 네 머리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 다음은요. He knew that you would come. 그 사람은 네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주어가 뭐뭐를 동사한다.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한 문장입니다. 삼형식. 그러면 동그라미 2번도 볼까요? 명사구는요. 부정사구도 있고 동명사구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건 지울게요. 명사절은요. 대절이 있고 의문사절이 있고 관계대명사 왓절이 있어요. 명사구 먼저 살펴보시고 명사절 살펴보실게요. 나는 원한다. 널 다시 볼 것을. 널 다시 볼 것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단어의 조합이기 때문에 구라고 하는 거고요. to 동사 나와서 부정사구예요. 너를 다시 볼 것을 목적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명사처럼 쓰인 부정사구입니다. 이해되세요? I want to see you again. 아시죠? 밑에는요. 그 사람들은 즐겼다. 어젯밤에 캠프파이어 보는 것을.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합쳐져서 구를 만들어낸 거고요. 이거는 동사 ing가 있기 때문에 동명사구라고 합니다. 보는 것을 즐겼다. 을이라고 해석이 됐잖아요. 이것도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명사구인 거예요. ing로 시작하는 동명사구. 이해되세요? We enjoyed watching the campfire last night. 그래서 여러 단어들이 조합을 이뤄가지고 구를 만들어낸 거고요. 이들이 투부정사 쓴 거는 부정사구라고 불리는 거고 ing로 시작하는 거는 동명사구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뭐뭐를 이라고 목적어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명사구인 거예요. 여러 가지 단어의 조합. 이해되시죠? 그러면 명사의 역할을 한 절은 뭐냐? 절은요. 주어 동사가 있는 애라고 했어요. 주어 동사가 있는 애가 절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씩 무슨 의미인지 볼까요? 나는 생각한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랑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that이라는 아이가 이끄는 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접속사 that절이라고 합니다. that 다음에 들어간 말에 지금 주어 동사가 있어서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명사처럼 역할을 했고요. 것을이라고 목적어 역할을 한 거예요. 오케이? 나는 믿는다. 뭐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되시죠? 다음은요. 우리한테 말해줘. 누가 그 선물을 보냈는지 말해줘. 자, 누가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사절이에요. 주어, 동사가 있고요. 그래서 절이라고 한 거고요. 누가 라는 의문사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의문사절입니다. 누가 그 선물을 보냈는지를 뭐뭐를 문장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명사절이에요. 이해되시죠? Tell us who sent the present. 하셨어요? 자, 이제 다음 문장도 볼게요. 그 사람은 알아냈다. 네가 주문한 것을. 이거는요. 관계사 what까지 포함한 관계사 what절이에요. what은 여기서 주어가 동사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네가 주문한 것을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명사절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관계대명사 what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 이상의 조합을 이루는 구를 보셨고요. 또 주어랑 동사까지 포함하는 절을 보셨어요. 자, 명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었고요. 그러면 그 밑에 거 볼까요? 2번. 동사들 중에서요. 타동사인데 자동사로 착각해서 사람들이 전치사를 추가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mention, 언급하다라는 동사는요. 뭐뭐를 언급하다. 바로 목적어 쓰셔야 되고요. discuss, 토론하다, 상의하다 동사도요. 바로 목적어를 쓰셔야 돼요. 뭐뭐에 대해서 about 쓰시면 안 됩니다. 바로 목적어 쓰시는 동사예요. 뭐뭐를 상의하다, 뭐뭐를 토론하다. approach, 다가가다 동사 마찬가지예요. 뭐뭐를 다가가다 그냥 바로 목적어 쓰셔야 됩니다. 이 동사 다음에 marry, 결혼하다 마찬가지예요. 자, 누구와 결혼한다고 해서 with 쓰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아니에요. 그냥 marry 목적어 쓰시면 됩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아래 문장 보실까요? 너는 이 문제를 상의하는 게 좋을 거야. You had better discuss this issue. 상의하다, 이 문제를. 토론하다, 이 문제를. 괜찮으시죠? 다음 문장은요. 그 주제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자 라고 말할 때 Let's approach the subject from a different view 하시면 돼요. 그 주제를 접근하자. 그 주제를 다가가다. 이해되세요? 바로 목적어 쓰셔야 돼요. 그리고 3번. 여러분, 목적어랑 주격보어는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동사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보어인지 동사의 대상인 목적어인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목적어 같은 경우는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래 문장 먼저 보시면 그 사람은 이 집을 지었다. 자, 집을 지었다고 지금 짓는다라는 빌트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집은. 그래서 그 사람은 지었다, 그 집을, 뭐뭐를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건 목적어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지었다, 집을. 이거 삼형식 문장이고 목적어가 들어간 거고요. 그 위에 문장은요. 나는 이었다. 행복한. 그래서 행복한 상태였다고 내 상태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주어인 나를 보충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주어를 꾸며주는 거라서 주격보어예요. 이해되세요?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목적어를 찾아 밑줄을 그으시오 했어요. 1번 볼까요? 우리는 방문했다. 우리들의 고향을 이번 주말에. 목적어는 뭐뭐를 이라고 해석되는 게 목적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방문했다. 우리의 고향을. 오케이? 아래 것도 한번 볼까요? 두어라 그 종이를 팩스 기계 안에다가 했어요. 그 기계를 이라고 해석되는 게 목적어죠.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보면 We visited our hometown this weekend. 우리의 고향, our hometown.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고향을 방문했다 라고 했으니까. 2번은요. Put the paper into the fax machine. 자, the paper. 이게 목적어겠죠. 왜요? 그 종이를 이렇게 해석이 됐으니까요. 아시겠어요? Unit 3. 사형식 동사 그리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
여러분 사형식 동사는요. 주어가 동사한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라고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가 먼저 오고 직접 목적어 무엇을 이게 나중에 오는 형태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요동사라고도 해요. 이런 동사들은 만들어주다 make, 주다 give, 사주다 buy, 이렇게 해주다 get, 찾아주다 find, 가져와주다 bring, 보내주다 send, 물어봐주다 요구하다 ask, 이런 애들 있어요. 그녀가 만들어줬다 나에게 팬케이크들을 She made me pancakes,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가져와 줄래? 나한테 차 한 잔 더? 나한테 차 한 잔 더 가져와 줄래? 이런 의미가 되겠죠? Will you bring me another cup of tea?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동사하다. 사형식이에요. 그런데 그 사형식 문장을요. 삼형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주어가 동사한다.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에게 하시면 돼요. 간접 목적어에게 할 때 전치사랑 같이 문장 뒤에 쓰시면 돼요. 그러면 삼형식 문장이 돼요. 그리고 전치사는 동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to를 쓰는 동사들, for를 쓰는 동사들, ove를 쓰는 동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주다, 보내다, 지불하다, 가져오다, 제공하다, 건네주다, 보여주다, 건네주다, 말해주다, 지불하다 떠나왔고요. 가르친다 이런 동사들은 to 누구누구에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사주다, 만들어주다, 가져다주다, 지어주다, 찾아주다 이런 애들은요. 전치사 for 누구누구에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다 ask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할 때 of 누구누구에게 하셔야 돼요. 반려동물들은 준다. 우리에게 많은 이점들을 했을 때 우리에게 많은 이점들을 순서로 쓰는 건 사형식인데요. 오른쪽 문장처럼 반려동물들은 준다. 많은 이점들을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쓴 다음에 우리에게를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라고 쓴 건 이건 삼형식 문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형식 문장. 누구에게 무엇을 순서예요? Pets give us many benefits. 이거는 사형식 문장이고요. 왜? 우리에게가 먼저 왔고 많은 이점들을 이 나중에 했으니까. 근데 오른쪽 문장은요. 삼형식 문장이에요. 왜? 많은 이점들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치사 다음에 누구에게가 왔거든요. 이런 건 삼형식 문장이에요. 영어로 읽어보자면 Pets give many benefits to us. 아시겠어요? 많은 이점들을 직접 목적어 먼저 그리고 나서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이게 삼형식 문장이라고요. 누구에게 무엇을 순서로 쓴 왼쪽 거는 사형식 문장이고요. 아시죠? 아래 문장도 보실게요. 그 사람이 사줬다. 나에게 이 책들을. 나에게가 먼저 왔고 이 책들을 이 나중에 왔잖아요. 왼쪽 문장은 사형식 문장이에요. 누구에게 무엇을 순서로 썼으니까. 근데 그걸 오른쪽에 삼형식 문장으로 쓰자면 그 사람이 사줬다. 이 책들을 직접 목적어 먼저 쓰고 나에게 할 때는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여기서 주의사항 사주다 동사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할 때 전치사 for 쓰셔야 됩니다. 왼쪽 사형식 문장으로는 He bought me these books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삼형식 문장으로는 He bought these books for me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는요. 전치사 이용해서 삼형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엄마가 사줬어. 그것을 이라고 대신해주는 대명사 썼을 땐 나에게 전치사 이용해서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이렇게요. My mother bought it for me. 아시겠죠? 나에게 그것을 사줬다 그러면 말이 안 된대요. 조심하세요.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전치사를 좀 적절하게 쓰는 걸 연습해 봐야겠어요. 그 사람은 주었다. 나에게 $10를 줬대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건 누구에게 무엇을 순서로 썼기 때문에 사형식 문장인데요. 그걸 이제 삼형식 문장으로 바꿀 거예요. 그 사람이 주었다 10달러를 뭐뭐를 직접 목적어 먼저 썼고요. 그 다음 나에게를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쓸 거예요. 자, 주다 동사 기브는요. 누구에게 라고 전치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쓸 때 그때 전치사 to를 썼습니다. 조심하세요. He gave $10 to me. 아시죠? 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물어보다 ask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물어본다라고 할 때 직접 목적어를 나중에 쓰는 경우 말고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쓴 다음에 전치사 간접 목적어에게 할 때 얘는 of를 썼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질문 하나 하는 게 어때? 이럴 때 How about asking them a question? 이렇게 사형식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게 어때?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질문을 그들에게 하는 게 어때? 순서로 말씀하셔도 돼요. 오른쪽에 삼형식 How about asking a question of them?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전치사는 뭐가 결정한다? 동사가 결정한다. 아시죠? 이 부분 주의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